안녕하세요. 포스텍 공부의 신 물리가 물렁물렁 팀입니다. 이번에는 자기소개서 이것만 알아두자 하는 동영상을 준비했는데요. 바로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써야 할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동영상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잘못된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설명하고, 두 번째로는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입니다. 저는 먼저 첫 번째 단원, 잘못된 자기소개서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소개서 작성에 어려움을 느끼고 어떻게 써야 할지에 대한 방향성을 못 잡은 채 임팩트가 없는 자기소개서를 쓰곤 합니다. 저는 이 단원에서 어떤 자기소개서가 잘못된 자기소개서인지, 그리고 그를 바로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드릴 거예요. 첫 번째, 바로 자소설입니다. 자소설이란 무엇이냐? 자신을 소개하는 자기소개서에 터무니없는 소설을 적게 되는 것을 자조적으로 이르는 말인데요. 예를 들자면 다음과 같아요. 이 학생은 식품영양학과를 지원하나 봐요. 자신의 관심 분야와 진로 계획을 기술하라는 문항에 저는 식품영양학에 관심이 많습니다. 로 시작했네요. 벌써 소설의 냄새가 나죠? 급식을 먹을 때마다 반찬의 영양 성분을 분석했고, 영양사 선생님과 자주 상담도 하고, 식품 영양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어머니의 식중독이었다고 하죠. 자, 이게 바로 누가 봐도 지어낸 이야기, 자소설이죠. 이 예시는 조금 극단적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자소서에 들어가는 이야기들을 지어내곤 해요. 특히나 지원 동기라든가 관심 분야 등을 기술하라고 할 때 많이 발견되죠. 왜 도대체 이러한 자소서를 쓰게 되는 걸까요? 그 이유들을 간추려보면 다음과 같아요. 첫째, 도대체 무엇을 써야 할지 모르겠어요. 둘째, 저는 스펙이 없어요. 셋째, 성적 맞춰 지원한 거라 쓸 동기가 없어요. 무엇을 써야 할지 모르겠다. 사실 대단한 경험을 쓰려고 하니까 쓸 게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평범한 고등학생으로 3년을 지내면서 사실 그렇게 뛰어난 경험을 하는 학생들이 많지가 않아요. 입학사정관님들도 다들 알고 계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소한 경험일지라도 나를 드러내는 것이면 무엇이든 괜찮아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동영상 만드는 것을 좋아해서 고등학교 때 작은 UCC 대회를 나간 적이 있었어요. 비록 큰 상은 받지 못했지만 저는 그 경험에서 배운 것들을 강조해서 자기소개서에 적었어요. 며칠 밤을 새가며 열정적으로 UCC를 찍었던 일들, 틈만 나면 카메라를 드는 저를 보며 친구들이 김열정이라는 별명을 지어주는 일 등, 사소하지만 저는 이것이 저의 면모를 드러내준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는 스펙이 없어요. 스펙. 대부분의 학생들은 스펙 쌓기에 열을 올리죠. 하지만 대회나 점수만이 꼭 스펙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치면 저는 오히려 스펙이 하나도 없었죠. 어디서 수상한 경험도 없었고 공인 인증 성적도 없었고요. 하지만 앞에서도 얘기했듯 저의 역량을 드러내는 이러야말로 나만의 스펙이 될 수가 있어요. 저는 리더로서 겪었던 다양한 일들이나 혼자 공부하면서 했던 고민과 그 극복들, 캠프를 통해 배웠던 가치와 소중한 사람들, 이런 것들로 자기소개서를 채웠어요. 작고 사소하더라도 나만의 특별함을 나타낼 수 있는 일이라면 그게 바로 소중한 제 스펙이 되는 거예요. 성적 맞춰 지원한 거라 쓸 동기가 없어요. 이런 학생들에게야말로 저는 정말 자신이 원하는 과를 가라고 하고 싶어요. 이제 제가 대학생이 되다 보니 주변에서 전공이 자신과 맞지 않아 후회를 하는 친구들을 정말 많이 봐요. 수능을 다시 치는 학생들도 있고 전과를 하거나 편입을 하는 친구들도 정말 많이 봤어요. 결국 성적 맞춰서 원하지 않는 과를 가게 된다면 언젠가는 후회하게 될 수가 있어요. 방법은 하나예요. 자신이 원하는 과가 높은 성적을 요구한다면 정말 죽어라 공부를 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가족관계 증명서가 되는 경우. 이 예시 같은 경우에는 성장 과정에 대해 설명하는데 자신의 가족을 설명하고 있죠. 저는 1남 2녀 중 둘째로. 성장 과정은 연대기를 적는 문항이 아니에요. 실제로 이렇게 쓰는 사람들을 저는 몇몇 봤어요. 가족의 구성원이 몇 명인지, 언제 태어났는지는 입학사정관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버지는 외향적인 성격으로 등산을 자주 하시고, 부모님을 소개하지 말고 자신을 소개하세요.
아버지가 등산을 자주 하신다는 게 현재 본인의 성격이나 가치관과 깊은 관계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아니라면 과감히 빼세요. 그리고 성장 과정이라는 것은 자신이 자라오면서 자신의 가치관과 역량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보여주는 항목이에요. 정말 자신의 가족과 가정 환경을 소개만 하는 것이 아닌 어떤 영향을 받아 현재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그리고 나의 어떤 강점이 있는지를 드러내는 게 가장 중요해요. 저 같은 경우는 고난과 역경의 시기를 딛고 실패에도 굴하지 않는 패기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죠. 그리고 마지막, 상투적인 문장이에요. 저는 학창시절 솔선수범하는 성격으로 늘 리더를 도맡아 했습니다. 책임감 있고 성실한 저의 모습에 반 아이들은 모두 저를 따랐고 담임 선생님 또한 저를 신뢰하셨습니다. 또한 저는 언제나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고 도전적이고 열정적인 모습은 저의 가장 큰 장점이었습니다. 자, 이 문장들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떤 임팩트가 느껴지시나요? 이 사람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이 느껴지시나요? 저는 아니에요. 저는 정말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아요. 이 문장들에 쓰인 5가지 단어들은 면접관들이 뽑은 가장 상투적인 단어들이에요. 자신의 강점들을 정말 강조하고 싶다면 이 단어만큼은 피하시길 바래요. 대신 자신만의 언어로 표현하는 게 좋아요. 상투적인 문장을 쓰는 이유는 구체적인 예시가 없기 때문이에요. 딱히 쓸 말이 없기 때문에 저런 흔한 문장들만 반복해서 쓰는 거죠. 하지만 경험에서 우러나온 이야기를 쓰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만의 문장을 쓰게 될 거예요. 저는 항상 후배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진짜 꿈을 향한 자신의 진솔한 이야기를 쓰라는 거예요. 조금 서툴더라도 꾸미지 않은 문장, 진심이 담긴 문장이 정말 입학사정관님들께 호소력 있게 다가오는 법이거든요. 3학년이 되어서 부랴부랴 쓰다 보면 이렇게 소설을 쓴다거나 가족을 소개하는 쓰를 쓴다거나 흔한 문장들만 쓰는 경우가 많아요. 1학년 때부터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찾고 그를 위해서 차근차근 노력을 하다 보면 정말 자연스럽게 나만의 이야기가 만들어질 거예요. 하고 싶은 것을 찾는 건 어렵죠. 그래서 아직도 많은 학생들이 꿈이 없는 채로 살아가요. 저 또한 아직도 미래에 무엇을 해야 할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긴 해요. 하지만 그럴 땐 무엇이든 해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런저런 캠프에도 참여해보고 책도 읽어보고 하고 싶은 게 생기면 직접 해보고 이리저리 알아보고 이런 과정들이 꿈을 찾아나가는 자신의 이야기를 만드는 거예요. 명심하시길 바래요. 자, 그럼 이제 자기소개서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게요. 앞에서 보신 잘못된 자기소개서의 예시 잘 보셨나요? 이 단원 자기소개서 가이드라인은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기소개서를 쓰면서 경험했던 것들 중 꼭 알려드리고 싶은 부분을 뽑아봤어요. 먼저 학교의 인재상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학교에서는 여러분같이 뛰어난 학생 가운데 학교에 적합한 인재를 찾으려 합니다. 그렇다면 학교의 인재상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학교마다 권학이념이나 슬로건이 학교 웹사이트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포스텍을 예로 들어 설명드릴게요. 저희 학교 웹사이트인 postec.ac.kr에 들어가시면 학교 소개란에 권학이념, 설립 배경이 나옵니다. 자세히 알아볼까요? 권학이념을 소개하는 부분이에요. 포항공과대학은 우리나라와 인류사회 발전에 절실히 필요한 과학과 기술의 심오한 이론과 광범위한 응용 방법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이 부분을 보시면 수학, 과학을 중점적으로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산학연 협동의 구체적인 실현을 통하여 연구 결과를 산업체에 전파함으로써 사회와 인류에 봉사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여기엔 포스텍이 연구 목적 대학이란 사실을 알 수 있겠죠? 이번엔 학교의 설립 배경을 알아보려고 해요. 대부분의 대학들이 교육 기능에만 치중하여 대학의 기본적인 기능인 연구와 이를 통한 사회봉사에는 충실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첨단의 연구를 통해서
산업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견인력이 있는 대학이 있어야 했습니다. 여기에서도 연구가 포스텍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이렇게 그림으로 정리된 부분도 있었는데 글로벌 리더, 즉 영어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학교에서도 2, 3, 4학년은 영어 강의를 듣는 경우가 많아요. 즉 어느 정도 수준의 영어가 필요합니다. 여기에도 연구가 중요하다고 나오지요. 포스텍에서 연구를 중요시하는 만큼 학생에게 연구할 능력, 스스로 문제를 탐구하고 해결하는 능력, 자기 개발 능력을 중요시해요. 포스텍에서 성적이 점점 올라가는 학생을 좋아하는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학교의 인지상을 알아보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은 입시 설명회에 여러 번 참석하기입니다. 입학사정관 선생님들은 사이트에서 보지 못한 많은 내용을 친절히 알려주십니다. 또 개인적으로 질문하는 것도 추천드려요. 저의 경우엔 수학, 과학보다 국어가 걱정이어서 입시 설명회에 참석하였을 때 국어의 비중이 큰지 여쭈어 볼 수 있었어요. 입학사정관 선생님께서는 당연히 이공계 대학인 만큼 수학, 과학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지역별 입학 전형 설명회에 참석하거나 고교 방문 설명회를 신청하면 된답니다. 이 내용은 포스텍 입학사정관 사이트에서 볼 수 있어요. 사실적인 스토리를 쓰는 것은 자기소개서를 쓰는데 매우 중요해요. 제가 썼던 자기소개서를 예시로 들어봤어요. 자기 주도적으로 유연한 학습 계획을 세워 하나의 문제를 어떤 식으로 풀었는지, 어떻게 풀 것인지에 대한 생각에 비중을 두어 학습했습니다. 그리고 그 뒷부분에는 그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놨군요. 이 자기소개서는 분명 사실을 바탕으로 썼어요. 정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적인가요? 억울하겠지만 독자의 입장에선 지어낸 이야기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마감 하루 전에 수정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방금 보여드렸던 자기소개서처럼 이렇게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전달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타원, 포물선, 쌍곡선 등 상세한 이야기를 풀어나갔습니다. 아까보다 사실적이지 않나요?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사실성을 부각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미갈식이 아닌 두갈식을 쓰는 것도 중요해요. 방금 썼던 자기소개서를 다시 예로 들어볼게요. 먼저 예시를 제시하고 뒤에 진짜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적었어요. 그런데 입학사정관 분들께서는 앞부분을 읽으며 학생이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건지 파악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수정했습니다. 수많은 자기소개서를 읽는 분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단점을 장점으로 바꾸어 말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 내용은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실 내용이에요. 그럼에도 적은 이유는 저만의 팁을 알려드리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단점을 장점으로 바꾸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단점을 고친다고 말하기보다는 단점을 장점으로 활용한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죠. 자신의 단점도 장점으로 바꾸는 것, 그것도 능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노란색 밑줄을 읽어볼까요? 이 부분을 쓴 것은 바로 저의 부족한 국어 성적에 대한 변명을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제가 느끼기엔 국어는 여러 가지 정답이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두 개를 고민하다가 많이 틀렸어요. 아마 입학사정관 선생님들께서 저의 이 문장의 의도를 알아채시고 저를 뽑아주신 게 아닌가 싶네요. 지금까지 자기소개서의 잘못된 예시와 가이드라인을 알아보았습니다. 자기소개서는
입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많이 생각하여 작성하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포스텍 공부의 신 물리가 물렁물렁 팀이었습니다.